우리 암 덩어리가 보이잖아요. 그러면 이 덩어리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.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들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. 암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공격하는 게 이쪽 저쪽에서 같이 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창식입니다. 제가 최근에 우리 환자를 보다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겠구나 하는 게 있어서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,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어떤 거 하나를 끝내고 또 다음 단계 가서 바꿔서 또 하고 또 그게 끝나고 다음 단계로 하는 이런 방법,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, 그럼 어느 게 맞을 건가?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린 게,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암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공격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면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치료법들도 있고요. 수술이나 항암, 방사선, 그리고 이제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가 있고, 또 이렇게 암을 성장하도록 신호를 주는, 그리고 또 암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방법,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암 주변 환경,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치료,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어느 하나를 끝내고 다음 거, 또 이거 끝내고 그 다음 거, 이게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까?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이쪽 저쪽에서 같이 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암이 하다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. 그리고 암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치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힘들이 생겨요. 그러면 저항을 할 때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향에서 같이 공격을 해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줄어든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단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보다도 집중적으로, 단지 뭐냐면 그 치료가 어떤 우리 환자들한테 어떤 뭐 간을 손상을 준다든지, 뭐 신장 기능을 약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어떤 생리적 기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은,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게 좋다. 저는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도, 그래요.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저는 뭐 이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런 치료를 하기가 어렵다. 이게 끝나고 나서 해보겠다.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가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을 때는 암 자체가 조금은 더 악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, 그런 환자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 방향에서 암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우리가 이제 크게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볼 때, 일단 뭐 수술, 항암, 방사선이 가장 기본이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이 100%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치료법들은 되지를 못해요. CT나 MRI를 통해서 우리 암 덩어리가 보이잖아요. 그러면 이 덩어리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.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들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. 보통 우리가 1cm 암이었을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이, 미세 전이가 50%라고 그래요. 10명에 5명은, 이게 2명 1명 꼴이죠. 2명에 1명은 옆에 퍼져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요? 이걸 잡기 위해서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죠. 그 항암하고 방사선은 또 우리가 어때요? 100% 또 미세 전이 되어 있는 이런 암들을 잡을 수 있느냐?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. 100%는 못 잡는다.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은 확률로 잡아요. 빨리 움직이는 세포만 죽이는 거거든요. 그럼 움직이지 않고 쉬는 세포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항상 암은 동시간대에 어떤 세포는 활동을 하고 어떤 세포는 쉬고 있어요.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했을 경우에 다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확률이 30%씩 죽인다.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30%를 죽이는 거예요. 그럼 100개를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. 한 번 하면 30개를 죽이면 70개가 되겠죠. 그 다음 항암이나 방사선 했을 때 70개에 또 30%예요. 그럼 한 50개가 또 남겠죠. 그 다음에 했을 때 또 50개에 30%예요. 이런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제로가 되기 어렵거든요. 그렇게 됐을 때 이 제로를
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하는 부분들이에요. 이게 이제 면역도 될 수가 있고, 그리고 암을 성장하도록 신호를 주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도 되고, 그 다음에 암이 크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,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. 그리고 또 이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,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거든요. 암은 몸 안에 있는 어떤 장기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지만, 이 덩어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엄청 큰 역할을 해요. 그죠?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조절을 하고 또 공격을 하게끔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암 치료 비용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사실 우리 암이라는 게 비용이 참 많이 드는 질환 중에 하나죠. 우리 사실 뭐 수술이나 항암, 방사선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이고,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환자분들이 부담이 적은 거고, 그 다음에 참 우리나라 의료가 좋은 거예요. 외국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면서도 아주 그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치료를 해주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외 것들이 이제 또 좀 많이 들어요.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음식부터 우리가 일반 식사보다는 또 다르게 식사를 해야 되고, 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유기농을 하고 친환경을 하게 되고, 또 여러 가지 또 기능식품들을 또 먹어야 되고,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수도 없이 많아요. 하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. 환자분들 자기 경제적인 부분들하고 맞춰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무턱대고 뭐가 좋다 해서 다 그걸 다 먹는 것보다는 검사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시다 보면 그게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우리가 병이라는 게 원인이 뭐고, 그리고 또 현재 상태가 어떻고,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, 치료 방법들이 있고,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지 않고 치료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거죠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도대체 어떤 성질의 암이고, 내 몸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, 그거 정도는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모든 암이 이게 있어요. 우리가 암 종류별로 뭐 유방암이니 뭐 간암이니 대장암이니 크게 이렇게 하지만 모든 암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지만 유방암 중에서도 뭐 크게 나누면 또 호르몬 양성암, 호주 양성암, 뭐 삼중음성, 뭐 또 기저부암이 있고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종류가 많은데, 똑같은 암 중에서도 유전자가 변이된 유전자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. 천차만별이에요. 어쩌면은 거의 모든 암 환자가 다 다르다고 봐야 돼요. 근데 우리가 그 암종을 놓고서 무턱대고 이런 치료를 하면 된다,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맞아 떨어지면 치료가 잘 되겠죠.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. 그거는 그 사람, 즉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똑같은 치료 하더라도 안 듣는다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엄청 검사도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좀 더 검사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내 몸을 한 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